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20%라는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장대 양봉을 그린 게 아니라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거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매물 정리하려고 주가 띄운 거 아니야?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심지어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저랑 같이 수급을 한번 봐보자고요. 오늘 우리기술에서의 수급이 어땠었나요?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오늘은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졌고 그 물량들을 모두 다 외인들이 받아주면서 양봉이 형성이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물 정리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우리기술에서 매도를 던질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올라왔어요. 무슨 공시가 올라왔나요? 장중에는 콜옵션을 행사해서 16회차 전환사채를 취득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본장이 끝나고 나서 취득해간 16회차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또 한 번 오버행 리스크가 시장에 던져진 거 아니야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6회차 전환사채를 굉장히 비싸게 사갔다고요. 우리기술 사측 같은 경우에는 16회차 전환사채를 48억 원에 다시 취득해 갔어요. 그런데 얼마에 팔았나요? 무려 380억. 7배에서 8배의 로열티를 주고서 16회차 전환사채를 팔았다는 거예요. 발행가액이 2,400원 정도에 잡혀있기 때문에 약 18,000원 정도의 가격을 측정해서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져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기술 주가가 얼마예요? 2만원 초반대에 잡혀 있다고요. 만약에 미래에셋증권이 과연 우리기술이 고점이라면 미래에셋증권이 18,000원에 16회차 우리기술 전환사채를 매집해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시기는 더욱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6회차 전환사채를 매집해간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2월 2일날 15회차 전환사채를 매집해간 리빙투자증권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우리기술 주가를 컨트롤할 두 세력들이 어떠한 우리기술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건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기술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기술이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기술 리빙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라는 두 12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세력들이 만약에 같은 세력이라고 쳐보자고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야겠죠. 왜?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우리기술에서 12를 매집해 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리빙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12세력이 다른 세력이라고 해보자고요. 15회차 전환사채를 매집해간 리빙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월 11일날 발행됐었던 16회차 16,000주가량의 물량을 매집해 가면서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공시를 보게 됐을 때 최근에 우리기술 15회차에서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죠. 발행일이 언제로 잡혀 있나요? 3월 17일로 잡혀 있다고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지금 2만원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기술을 18,000원에 가져갔어요. 미래에셋증권 세력들이 곧바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주가를 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셋증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재료는 너무나도 좋죠. 이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태에서 원전 MMIS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시점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무리한 베팅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리빙투자증권 입장에서 이게 손해인가요?
굳이 내가 상장이 잡혀있는 3월 17일 날 시초가에 매도를 던지면서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는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15회차 10일을 매집했었던 리빙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굳이 3월 17일 날 전량 매도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한 번 더 미래에셋증권이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혼자서 돈을 대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었다면 3월 17일 상장 전에 곧바로 매물 정리를 들어가면서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16회차 전환 사채를 7배에서 8배의 로열티를 주고 미래에셋증권이 매집해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상태고, 15회차 12 물량을 매집해 갔었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 기술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변동성에 휘둘려서 우리 기술에서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결국 추가적인 상승 구간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고점에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술 어차피 오버행 리스크 나오고 세력들의 매물 정리 나오면 주가 강하게 변동을 할 건데, 지금 나도 수익권인데 지금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17일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기술 추가적인 변동성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술을 우리가 안 볼까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15회차 12 세력과 16회차 12 세력이 목표로 하는 게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파니까 주가가 오르네? 하루 이틀은 괜찮겠죠. 그런데 갑자기 10%, 15% 강한 상승 나오잖아요? 욕심 안 날까요? 후회 안 될까요? 아, 우리 기술 더 갈 수 있었구나. 그제서야 윗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결국 우리 기술 16회차 11을 매집해간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평단이 18,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언제라도 전환 청구를 행사하고 추가적인 오버행 리스크가 나오게 됐을 때는 15회차 12 세력과 16회차 12 세력의 동시에 이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우리 기술에서 우리가 겁을 먹고서 무작정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내가 파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사니까 주가가 빠지는 이러한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은 무작정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을 보면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당연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우리 기술에서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고점의 대응 같이 잡을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고점 매도, 이거는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들은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그러한 신호가 만들어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가의 상승은 이어지는데 오늘처럼 외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외인들이 막연하게 관망을 했을 때 개인들에게 손바꿈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시그널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왜? 만약에 세력들이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 거였으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을 때 막연하게 관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때 수급을 더 붙여줘야지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그널을 잡아가면서 정답과 가까운 선택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래야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고점에 대응,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계속 띄워드리고 있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은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날마다 바뀌고 있는데 이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테마주가 아니라 주도주에서 기회를 잡아가야겠죠. 결국 전쟁은 종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주도주로 다시 한 번 더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다음 주도주가 로봇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유가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라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올라간 유가를 억지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시기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 공개까지 나온다? 당연히 수급이 로봇 쪽으로 쏠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틀라스 양산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온 종목이니까 한 번이라도 확인만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종목명을 알고만 있다면 실제로 로봇 섹터로 수급이 쏠린다? 저점 구간에서 언제라도 기회를 잡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강한 상승구간이 나온다? 이 종목이 좋았구나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이라도 뒤에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 오토에버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